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탄수화물 섭취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산소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탄수화물도 되게 적게 먹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이미지는 대사 과정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위에 보시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 영양분이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글루코즈랑 글리코겐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가수분해했을 때 아미노산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때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당으로 쪼개지는 과정이 이제 해당 과정이라고 그래요. 해당 과정을 통해서 이제 피브르산이라는 게 되고, 빨간색으로 지금 글씨 써 있죠. 이 피브르산 같은 경우는 아세틸 조효소로 돼서 이제 크렙스 회로, TCA 회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TCA 회로에서 이제 구연산으로 변환되면서 이제 이 크렙스 회로가 돌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글리세롤 같은 경우는 이제 간으로 가서 당신생을 다시 거쳐서 다시 탄수화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지방산 같은 경우가 이제 베타산화를 거쳐서 이제 아세틸 조효소로 됩니다. 아세틸 CoA로 돼서, 이때 중요한 게 이 크렙스 회로가 돌라고 하면은 이 옥살 아세테이트랑 이제 결합을 해야 돼요. 지방산이 베타산화를 거쳐서 아세틸 조효소가 됐을 때, 이때 아세틸 CoA 같은 경우는 옥살 아세테이트랑 같이 합성이 되면서 이제 구연산이 만들어지고 크렙스 회로가 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면 중요한 게, 지방을 우리가 에너지로 많이 쓰게 될 경우에 지방이 이제 베타산화가 되잖아요. 쪼개지고, 이때 이게 충분하게 완전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옥살 아세테이트가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옥살 아세테이트는 바로 피브르산에 의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를 잘 안 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때 지방이 원활하게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바로 탄수화물 섭취가 적기 때문에 피브르산이 없고, 피브르산이 옥살 아세테이트를 만드는데 옥살 아세테이트가 없어서 이제 완전한 연소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게 케톤체로 바뀌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시 지방산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 연소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완전 연소가 되게 되면 이제 H2, 물과 CO2, 이산화탄소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지방이 원활하게 잘 타기 위해서는, 연소되기 위해서는 옥살 아세테이트가 필요하다. 근데 이 옥살 아세테이트는 탄수화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영양적인 섭취가 중요하세요. 그래서 탄수화물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지 마시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50% 정도 섭취를 해주시는 거고, 지방은 한 20% 정도, 그리고 단백질은 약 30% 정도 이제 섭취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탄수화물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